자, 클래스. 여태 우리가요, 뭐, 객체한다고 리스트하고, 뭐, 딕션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클래스도요, 뭐냐면, 클래스,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문법 중 하나예요, 얘도 그냥. 자, 클래스가 뭔지 더 알아보기 전에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파이썬은요, 객체 지향 언어거든요.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 메모장에다 좀 할까요? 잘 보이게끔. 자, 그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파이썬이 객체 지향 언어인 거는. 자, 그렇다면은 객체는요,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혹시?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바나 파이썬 같은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객체가 뭔지 모르면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구글에 OOP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OOP. 영어 OOP입니다. OOP. 자, OOP가 뭐냐면요. 여기도 이제 써있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객체 지향 언어를 말합니다. 좀 많이 들어가 보시면은 어려운 말들이 써있어요. 객체란 이렇게 뭐가 있고, 그 다음 추상화, 뭐 상속, 그 다음 뭐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입니다. 객체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따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거는. 다른 객체 지향 언어에도 들어가요. 그때 가면은 이제 이거를 좀 알고 가서 그때 다른 언어로 배우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특징들은요, 배우면서 이제 마주쳤을 때 또 알려드릴게요. 아직은 요게 뭔지 자세히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쓱 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객체가 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객체란 뭐냐면요. 자, 여러분, 실체는 뭐죠? 실체? 그쵸?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 다음 주체는요. 내가 나를 지칭할 때 주체입니다. 그쵸? 저는 저에 있어서 주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 있어서 주체겠죠. 그쵸? 그와 동시에 여러분도 저도 실체입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요 거울 앞에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요. 거울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를 보는 건 주체예요. 이렇게. 근데 거울이 있을 때 만약에 거울이 없다고 치고 거울을 보지 않고 제가 다른 어떤 뭐 실체를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게는 객체입니다. 객체. 이 객이요 손님 객체를 쓰거든요. 한자로. 쉽게 말하면 실체가 다른 실체를 바라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 있어서 객체고요. 여러분도 저한테는 객체겠죠. 근데 객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주체가 다른 실체를 바라볼 때 이제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좀 쉽게 설명하면요. 주체가 다른 실체를 바라볼 때 그걸 객체라고 보통 하는데 자, 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객체냐고 하냐? 예를 들어 게임 캐릭터가 있죠. 그쵸? 뭐 전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얘가 실제로 존재한다기엔 너무 데이터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프로그래밍이 있어서는 얘도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게 다 객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직 뭐 캐릭터가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자, 여기 캐릭터가 있다 치고, 이 캐릭터는요, 이 전사는 머리가 검정색이고, 그 다음 칼도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갑옷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으로 충분히 이 특징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상상하는 모든 게 추상화라고 해요. 추상화. 그래서 사실 뭐 만약에 제가요 캐릭터를 뭐 좀 더 자세하게 떠올리면은 이 캐릭터의 신발 색깔,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 다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런 게 다 필요 없대요. 딱 필요한 것만 뽑고 싶어요. 내가 상상하던 실체던 아니면 이 녀석의 이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든 다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많죠? 전사나 마법사, 공수, 뭐 자동차, 비행기, 사람, 강아지, 뭐 고양이 같은 것도 뭐다? 다 사실 오브젝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브젝트로서 이제 영칭이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이렇게. 얘네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을 표현하는 도구가 바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얘네는요, 뭐가 될 수 있냐면, 자,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개념 자체도 될 수 있죠. 이거 지금 돌아다니는 것도 다 객체입니다. 자, 프로그래밍으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바로 클래스인데, 그 프로그래밍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바로 OOP입니다. 객체 지향. 이렇게. OOP. 자, C는요, C 언어 있죠? 우리 C 언어. C는요, 이제 객체 지향은 아니에요. C는. 근데 여기다 OOP를 섞으면요, 그거는 이제 C++이 됩니다. 이런 느낌.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갖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는 문법이 클래스인 거죠. 얘네들은 뭔가 특징 같은 게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했던 것보다 개념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 링크 남겨드리면은 좀 더 계속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OOP 꼭 한 번씩 검색해 보셔서 이런 개념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 자, 클래스에는요, 이제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두 가지를 보통 분류합니다. 하나는 속성, 하나는 능력.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요 속성을요,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능력은 기능인데 얘를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메소드라고 해요. 메소드. 이 두 가지는요 구별해서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클래스에는 또 객체에는 속성과 능력이 있다. 제가 만약에 전사 클래스를 만듭니다. 전사의 속성이랑 능력이 있다고 해도 무방해요. 전사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어차피 이 전사도 객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속성이라는 거는 명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능력이라는 거는 동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뭐, 우리 아마 함수 했을 때도 했을 텐데, 명사적인 건 변수, 동사적인 건 함수,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진짜 전사 클래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클래스, 뭐, 체력, 만화,
공격력 이런 것들은 속성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공격하다. 그 다음 방어하다. 얘네들은 이제 메서드로 갑니다. 이렇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이런 것들. 약간 포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속성. 막 행동을 취하는 거는 메서드. 자, 그리고 제가요, 이제 객체 설명드릴 때, 객체는 폴더입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게 뭐냐면요. 자,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게요. 얘는 전사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제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직은 없죠. 근데 제가 하나 생성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얘는 만화 있고요. 이렇게 만화 있죠. 그 다음 하나는 뭐 공격하다 .exe 이렇게. 그 다음 얘는 뭐 체력 이런 거. 자, 근데 잘 보세요. 만화나 체력 같은 경우는요, 값을 저장합니다. 그쵸? 그쵸? 보통 값을 저장해요. 근데 공격하다는 값을 저장하나요? 아니죠.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exe 파일. 자, exe 파일은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 그러니까 만화를 실행하다, 체력을 실행하다. 어감이 좀 이상하죠? 공격하다를 뭐 하다, 실행하다 이렇게. 둘의 차이점을 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만화나 체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어트리뷰트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실행하는 녀석인 이제 메서드에 속하는 겁니다. 성격이 달라요, 둘이. 우리가 뭐 변수, 그리고 함수 이렇게 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묶어주는 게 객체입니다. 객체. 이 객체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 써요. 클래스. 범위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그 다음 person, 이렇게 한 다음 def, allow, self. 잘 보세요. 자,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쵸? 콜론하고 안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면은 얘는 지금 이거 함수죠? 이 함수는 이 클래스 안에 종속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불렀던 함수를요, 메서드라고 불러요. 메서드. 클래스 안에서는 얘를 함수도 맞지만 정확한 명칭은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 안에서 이 메서드를 만들 때요, def까지 똑같죠? 헬로도 똑같아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여기에 셀프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규칙이에요. 이건 제가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이썬 문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클래스 이름 짓는 거 맨 처음에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관리입니다. 그 다음 메서드는 그냥 함수 만들듯이 만드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꼭 여기 위에 옆에다가 셀프를 넣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콜론이 왔기 때문에 여기 들여쓰기는 필수인 거죠. 그 다음 메서드는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메서드 첫 번째 자리에는 여기 있죠? 무조건 셀프를 놓으셔야 돼요. 이건 규칙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얘를 실행하면요, 실행 중이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냐? 부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왜 함수도 만들고 안 부르면은
소용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요, 클래스를 만든 거. 마치 우리가 그냥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듯이 클래스도 만든 거예요.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진, person 이렇게요. 얘는 변수죠. 그냥 이름입니다. 진이라는 이름. 이렇게. 그 다음 이 한 줄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이 진이라는 변수는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들겠다 라는 건데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자, person으로 이제 진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진은 뭐가 되냐? 자, 여기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진은 person은 인스턴스 변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클래스는요, 만들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용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클래스는 설계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설계도를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이 클래스 이름이 사람이잖아요. 그쵸?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보고, 이런 설계도를 보고, 사람을 하나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기능이 뭐가 있다? 능력이죠? 함수잖아요. 메서드. 그쵸? 인사하는 기능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를 이렇게 시키면 얘는 뭐라 한다? 여기서 물풍선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냐. 하이.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조금 어렵죠? 자, 다시. 자, 여러분이요, 클래스가 아직은 많이 어려우실 텐데, 클래스는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러니까 왜 우리 뭐 자동차도 그냥 머릿속에서 띡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도, 도면 같은 거 보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설계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설계도 안에는. 그럼 이런 기능 보고 나중에 자동차 만들면 뭐 달리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브레이크 잡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얘는요, 이름만 봤을 때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설계도인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뭐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쉬운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보고 진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자, 지금 진은 person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러면 person 클래스로 이렇게 사람이 한 명 탄생합니다. 얘는 진이에요. 진.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 클래스로 진을 만들었는데 진이 할 수 있는 능력 중 하나가 뭐냐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그 인사하는 기능의 이름이 헬로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헬로라는 기능을 호출을 하면은 뭐다? 진이 그냥 우리한테 하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자, 여기까지 쓰고 흔히 보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얘는 진입니다. 진, 변수죠? 그쵸? 얘 변수잖아요. 그쵸? 그리고 person은 객체입니다. 엄청 커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헬로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가 여기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뭘 줬죠? 리모컨 줬죠? 그러니까 나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person이라는 클래스 안에 헬로 버튼이 있고 그 다음 person하고 수가로 하면은 이 안에 리모컨이 만들어져서
얘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림은 그럼 딱 이거예요. 리모컨을 진한테 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객체랑 변수랑은 거리가 엄청 멉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객체는 크기가 너무 커서 변수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리모컨 넘겨주기였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펄슨 리모컨. 그래서 얘는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 안에 있는 요 리모컨이 있겠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나요? 자, 요 리모컨 안에 들여다보니까 헬로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리모컨 안에. 요겁니다, 요거. 받은 리모컨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능을 호출하는 거죠. 요게 진으로 만든 사람의 기능을 이제 호출하는 메서드,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메서드, 호출 방법. 메서드는요, 클래스 안에 있죠? 그쵸? 지금 이 클래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메서드 호출은 클래스가 아니라 해당 인스턴스로 일을 얘한테 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뭔가 인스턴스하고 클래스하고 뭔가 어려운 말 같은데 그냥 이 변수로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수로서. 지금 이 펄슨이 직접 이렇게 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을 통해서 헬로를 하고 있죠. 그게 그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인스턴스로 호출한 메서드를 이제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해요. 얘는 인스턴스 변수인 거고요. 객체의 변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어려우면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뭐다? 요렇게 하면은 이 진은 person이라는 설계도를 보고서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헬로이다. 그래서 헬로 하면은 우리한테 하이라고 답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인사하는 기능이잖아요, 얘는. 자, 근데 여기서 좀 알면 좋은 거.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print a는 int 10 그 다음 print a 이런 거. 이거 실행하면 10 나오죠? 근데 제가 그냥 10이 아니라 int하고 10 넣었죠? 그렇죠? 이렇게 넣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출력값은 똑같은데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얘는 정수화를 시켜주는 애예요. 근데 이것도요, 사실 클래스입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원래는 클래스가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다음 또 있었죠? 리스트 해서 range 한 다음에 10 print b 요런 거. 이 리스트 있죠? 리스트. 얘도 다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원래 리스트를 쓸 때요. b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썼죠? 아니면 딕셔너리나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사실 클래스의 축약형입니다. 단축 표현이에요. 근데 너무 자주 쓰니까 그냥 대괄호랑 중괄호로 이게 대괄호랑 이게 중괄호죠. 아무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자주 쓰는 거니까. 이거 쓰려고 막 클래스 정의하고 이거 하기 귀찮으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를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게 맞고 우리 그 append 기억나시죠? b.append 해서 20 넣으면 20 들어갑니다. 자, 저는 append라는 기능을 만든 적이 없어요. 넣는 거잖아요. 클래스 안에. 이거 리스트 안에. 그쵸? 얘는 원래 있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사실은 리스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
요걸로 보면은 자, 요 식으로 보면은 리스트 클래스 안에 있는 append 요런 기능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사실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뭐다? 클래스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위에 보시면 person 클래스는요. 직접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파이썬에는 기본적으로 사람 클래스가 없으니까. 근데 리스트는 다릅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기능을 그냥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직접 만들고 다음 여기는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클래스를 만드는 용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사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면 난 자동차를 만들 거야 해서 클래스 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다 다릅니다 이게. 근데 파이썬에서 그걸 언제 다 예측하고 미리 만들어놔요? 그럴 수 없으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죠. 내가 만들 수 있는 대신에 내가 직접 정의도 다 해야 되는 그런 클래스. 얘는 파이썬이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클래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리스트도 클래스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ppend라고 하는 것도 있죠. 얘도 클래스 안에 있는 능력을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새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A에 10을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파이썬에서 이렇게 변수 선언할 때 앞에 타입을 안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바나 C 언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int면 int a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파이썬에선 이 앞에 타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 있는 값을 보고서 아 얘는 문장이구나, 아 얘는 뭐 숫자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 값을 못 봤다고 할 때 이 A 안에 어떤 타입이 들어가 있냐라고 확인하고 싶을 때는 타입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int라고 나오죠. 이거 int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그냥 출력하면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근데 타입이 붙으면은 int가 나오고요. 그 다음 B에 제가 1, 2, 3을 넣고 print type B 라고 하면은 얘는 리스트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 C에 자 X는 1 Y는 2 해놓고 print type C 라고 하면은 얘는 딕셔너리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뭐 제가 함수라고 했지만 사실 얘도 뭐다? 클래스인 거죠. 타입을 알아낼 수 있는 클래스. 이렇게요. 자, 근데 보시면 클래스라고 돼 있죠. int 클래스고요. list 클래스고요. 딕셔너리 클래스입니다. 이해되실까요? 클래스라고 한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얘는 클래스 리스트다 라고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를 제가 여기서 적용을 하면요. 프린트 해서 타입 진은 무슨 타입이야? 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면 얘는 클래스 메인 안에 있는 person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진 타입 person이다 이렇게요. 어떤 클래스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클래스로 연결이 돼 있는지 이거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타입이라는 게. 이해되실까요?
좋습니다. 자, 깔끔하게 이것만 좀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요,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면 제가 클래스는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라고 했는데 클래스로 진을 만들겠다. 근데 사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요 인스턴스라는 말은요, 객체랑 같은 걸 뜻합니다. 헷갈리면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객체를 지칭할 때 객체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 객체가 클래스와 연관지어서 지칭할 때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얘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뭐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인스턴스. 자, 뭔가 좀 어렵죠? 제가요, 이렇게 해볼게요. 리스트에서 range 한 다음에 10 하고 20 p 그 다음 이렇게 봤을 때 자, A, B는 객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A, B는 리스트의 클래스 인스턴스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뭔가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이건 좀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객체나 인스턴스 아무거나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우선 지금 당장은 클래스만 만들고 싶고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라고 하면요. 여기서 클래스 person 이라고 하고 패스 라고 쓰면은 자, 요렇게만 쓰면 뭐라 하거든요. 이렇게 이거 너 아무것도 안 써있다 너 써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패스라고 쓰면은 뭘 안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클래스 person 만들고 df hello self 한 다음에 그 다음 print hello df hi 잘 보세요. 진 다음 hi 여러분 참고로 지금 하는 거 일부러 빨리빨리 안 받아 적으셔도 됩니다. 이거 다 자료 남겨드릴 거고 공부하실 시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선은 설명 들으세요. 자, 제가요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hello를 정의한 다음에 기능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hi라는 기능 이렇게요. 근데 hi를 했더니 놀랍게도 이 hello가 출력이 됩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자바 하신 분들은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new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파이썬에서는. 자, 우리 자바에서 new 하면은 객체 하나 만들겠다 하거든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객체 하나 만들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건 둘째 치고 요게 지금 어떻게 된 코드냐. 자, 보시면요.
진 변수죠. 그쵸? person 객체입니다. 자, person 클래스로 만든 person 객체예요. 얘는. 자, 이거를 좀 그림으로 다시 그려드릴게요. 여기에 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객체 있어요. 얘는 진, 얘는 person. 그 다음 이 안에는요 기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헬로랑 하이. 그 다음 하이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 또 뭐 있죠? 얘랑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리모컨으로. 리모컨 들어있죠, 리모컨.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진이 뭐라고 하고 있죠? 하이라고 하고 있죠. 그쵸? 자, 여기서 보시면 점 하고 어쩌고 하는 거는요. 버튼을 누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모컨 안에는 리모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봤을 때 이 리모컨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리모컨 안에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버튼이 두 가지가. 하나는 헬로, 하나는 하이. 이해되시나요? 하이, 헬로 이렇게요. 그리고 진이 요 하이라는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있는 이 기능이 실행이 되겠죠? 그쵸? 근데 얘는 또 얘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 하기 귀찮아. 너가 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의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을 때 얘한테 진짜 프린트가 있죠. 그쵸? 얘한테 프린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가 헬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셀프 점을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셀프 있죠? 그쵸? 얘가 이 리모컨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직접적으로 얘한테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컨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자바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자바에서는 얘를 this라고 합니다. this. 여기서는 셀프. 근데 좀 헷갈리니까 그냥 셀프라고만 할게요. 이렇게 셀프라고 부릅니다. 이 리모컨의 이름을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person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리모컨 눌러서 접근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에서 다른 메서드가 또 다른 메서드를 부르고 싶을 때 이 셀프 리모컨을 통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셀프를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우선 여기까지가 클래스의 전반적인 설명입니다.